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신세계, 주식을 신세계로 저희가 경험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의 주토피아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인데요. 네, 환율이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인데요. 시가총액이 10종목 중 6종목이나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좀 마음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전략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두 종목 시크릿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프로그램명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주토피아 네 글자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간 안에만 무료로 오픈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이 시간 빠르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검색하시는 방법이 번거롭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는 방법이 좀 번거롭다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들이대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니까요. 그 주소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아치웠지만 다행히 코스피가 0.26% 오르면서 2410.02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덩달아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1% 넘게 올라주면서 779.46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또 두 가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OLED와 2차 전지입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크게 두 가지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OLED입니다. 일단 애플과 메타 그리고 XR기기 출시 계획 발표하면서 또 후발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어서 LG 에너지솔루션 북미 선제 진출로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후발주들로 어떤 종목들인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바로 홍주환 전문가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인데요. 자, 구독자만 해도 벌써 14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튜브 다들 아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또 인기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 노란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 전문가님이시라고 합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 그리고 금투사 PB 경력,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까지 이미 3박자를 갖추고 계신 상황에서 한 번 우승하기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연속 3회 연속으로 우승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미 저희가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수익률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해서 시크릿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저희가 자세한 종목은 노란톡에서만 공개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수익률 어땠을까요? 탑 7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종목으로만 해도 10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우리가 경제 방송이다 보니 또 기회비용을 따져야겠죠. 가장 최근 종목으로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놀라는 것이 매주 한 종목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종목들이 갱신이 되고 있죠. 어제만 해도 도화 엔지니어링 저희가 8% 수익을 기록했었는데 자, 오늘 장에서 1승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80%가 넘어가는 수익을 저희가 냈고요. 노란톡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을 누리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1승 같은 종목들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노란톡만 입장하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만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니죠. 앞서 방송에서 테마 이슈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인데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분들을 위한 로드맵 자료까지 이렇게나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떠먹여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함께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하실 수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러한 교육 자료 원한다 하신다면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을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부터 내가 고수이지만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까지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그냥 들이대시면 주소가 뜹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주토피아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웬만하면 QR코드로 빠르게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주토피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주토피아 오늘 생방송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든든하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너튜브 들어오셔서 팍스경제TV 실시간 클릭하시면 저희와 오늘 함께 계속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최고의 전문가 첫 번째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또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양봉을 그려줬는데요. 저점을 좀 잡았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연일 악한 어떠한 리스크적인 영향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또 호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슈들은 분명히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어떠한 호재거리가 있는지, 시장의 반등 모멘텀은 있는지 주토피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패널 한 분을 모셔볼 예정인데요. 바로 로이 전문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이 전문가입니다. 오늘 뭐 뚜렷하게 상승해주는 그런 테마가 없이 좀 개별 양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오늘 갈 종목은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갈 종목, 추가적으로 갈 종목 오늘 준비해서 왔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어떻게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될지, 그리고 이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시크릿 종목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다만 노란톡을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하게 종목명과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시 8분인데요. 저희가 50분까지만 무료로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지금 미리미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명만 간단하게 손가락 운동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토피아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자, 요즘 사칭하는 방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불안하다 하신다면 샵 3989번 문자 누르시고 내용의 주토피아 보내주셔도 좋지만 하단의 QR코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와 시크릿 종목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좀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으로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좀 팔아치우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홍주원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 거에 우리가 좀 일부 인정을 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번 달 9월이죠. 9월에는 또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분기죠.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 대응적인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매도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일부는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이 좀 고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좀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상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로서는요. 다만
그 중간중간에 또 이제 실적이 좋은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금융지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최대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실적 시즌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금융주 같은 것들을 미리 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 치면은 지금 여기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지수 자체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9월에 실적 발표가 된다라는 것을 감안한 선반영의 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되면서 다소 좀 안 좋은 실적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왜? 미리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선반영이 미리 좀 됐다라고 제가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하방으로 내려 꽂을 이 지수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은 안 나오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실적 발표 시즌이 겹치고 있다 보니 시장이 상방으로 가는데 오히려 좀 부딪히는 구간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하락을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너무 긴장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정도의 하락폭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나오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실적 발표가 시장의 상승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방의 역할은 하진 못하지만 상승을 가로막는 역할. 그런 즉 지금 여기서 횡보라는 거겠죠. 횡보 시장 9월까지는 쭉 지속이 될 거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워 보셔야 된다. 제가 힌트를 방금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업종들, 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대체 에너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쪽 아니면은 뭐 생필품 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혹은 금융지주 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금융주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방해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은 그러한 요소들을 조금 해석하고 희석시키는 좀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심심하고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 방어가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탁탁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을 빨리 먹고 빨리 빠져나오는 이러한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9월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태조 이방원 이야기 드렸어요. 예, 태양광 그리고 조선,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자력 이렇게 5개 정도는 우리가 좀 전망을 좀 좋게 봐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8월에 저번 달이죠. 8월에 세계 선박 수주량 LNG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주량은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수주량을 좀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선 쪽도 시장이 하방이 내려꽂더라도 주가가 버티거나 혹은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섹터 산업을 간추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시장 지수가 빠지고 오르고 이런 거에 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런 데에서 영향을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산업들을 선택하셔라. 그럼 제가 이제 그러한 섹터들을 그동안 주토피아에서 계속 구분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좋다. 조선 좋다. 방산 좋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원자력도 괜찮다.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다. 지금 보시면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이러한 섹터, 이러한 산업들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런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제시해 드렸죠. 이미 수익률이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들이 갱신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요즘 조선 관련주가 힘을 받을 때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1승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았는데요. 8월 2일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최종 수익률이 8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만으로도 내가 한 달 만에 82%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정말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은행의 VIP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재테크를 적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의 수익률이 2%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토피아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최고의 수익률,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주식에서만큼은 최고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저희가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수익률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저희가 정확한 전략과 그리고 종목명은 노란톡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벌써 방송 시작한 지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이 시간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요. 주토피아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검색하고 입장하시거나 이 방법이 어렵거나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QR코드 활용하세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조선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수주 소식을 내놓으면서 좀 오늘 관련주들이 꿈틀댔습니다. 덩달아서 일승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한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1승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 그 종목 AS를 좀 해드렸지만요. 네. 이미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부터는 대시세가 예견돼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2일 날 공략이 들어갔어요, 시청자분들. 8월 2일 날이 언제냐?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아가 보면은 저점은 아니에요, 사실은. 돌아보면은 뭐 그렇게 뚜렷한 저점은 아닌데 이러한 타점 누가 잡을 수 있을까? 잘 못 잡죠. 이게 상승 타점인지 하락 타점인지 좀 구분이 안 되시는 지금 상황이죠. 네. 자,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공략을 한 시점이 아주 안정적인 매수가였기 때문에 네. 이미 신고가를 달성한 상한가가 처음으로 나왔었던 8월 23일 날 상한가 기록을 한 날부터는요. 대시세는 예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보시면은 제가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시세를 줄 거라고 했는데 시세를 그 다음 날에도 15%까지 이어갔고요.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좀 조정이 들어올 법도 한데 조정이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고 다시 V자 반등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날짜로 또 다른 신고가를 썼습니다. 오늘 최고점 기준으로 6,710원인데요.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면요. 8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8월 2일 날 공략해서 지금 9월 6일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8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들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만큼 AS도 제가 확실하게 드렸죠. 지금 들고 가신 분들은 수익률이 아주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런 종목들 뽑아갈 수 없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그냥 여기저기서 받을 수가 있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네. 된 사람한테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되고 이렇게 실력이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시황 내에서 여러분들은 종목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시황을 그만큼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고 시황을 보는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황 안에서 종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목 트렌드,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뽑는 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단순합니다. 시황 안에서 나와요. 시황을 제대로 보면은 어떠한 산업, 어떠한 섹터, 어떠한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떠한 섹터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던 모든 섹터들 1승 뭐예요? 조선기자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코스모학이라든가 뭐 웰크론 한택 뭐 이런 종목들 다 뭐예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방산 같은 경우 한일단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화면 보세요, 여러분. 다 수익이 잘 나오고 있죠.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너지 이런 거 보면 대명에너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너지 다 챙겨가고 있죠. 그리고 모트렉스, 자율주행 다 챙겨가고 있고요. 현대로템 맨 마지막에 있지만 그래도 저것도 뭐예요? 방산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태조 이방원 이야기 드렸는데 오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던 결과 내에서 다 지금 뽑아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 이러한 테마들을 뽑아내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서 종목을 뽑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해하셨을 건 딱 한 개예요. 아, 종목을 볼 게 아니라 시황을 먼저 봐야 되는구나. 시황을 보면은 뭐가 나온다? 테마와 산업이 나온다.
그럼 테마 산업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뭘 해야 된다? 차트 보고 기술적 분석 들어가서 종목들 관련주 안에서 태양광이면 태양광 관련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해가지고 올라갈 종목들 콕콕 집어내면은 그게 투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는 제가 대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승 같은 수익률 구경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신고가예요. 매일같이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주토피아 노란톡방 안에서 나오는 모든 종목들이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1000분이 넘는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데는 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률이 답을 드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빠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 종목 고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냥 시크릿 종목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투기 말고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토피아 4글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오픈 채팅방입니다.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는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 느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냥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만 켜시고 화면에 사람 사진 찍듯이 QR코드 들이대시면 됩니다. 그럼 주소가 뜨니까요.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시크릿 종목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또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시장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만한 그런 테마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OLED와 저희가 5G를 말씀 주셨는데 먼저 OLED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XR 시장 진출 소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만한 테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뭐 지금 이슈는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애플과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름을 사명을 변경해서 메타로 바뀌었죠. 그 메타라는 기업이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메타랑 애플이랑 이제 또 이 메타버스라는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오늘 좀 강력하게 표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XR 기기를 통해서 뭐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메타버스를 실현을 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 OLED 시장까지도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지금 뭐 이슈인데요. 애플과 메타 이슈만 두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심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뭐 누누이 뭐 메타에 관련돼서는 그 메타버스라든가 VR, XR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과 메타가 지속적으로 선점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 지금 차세대 XR 기기에는 조금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OLED 기술이 좀 접목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LG 정도가 있는데 네. 여기에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좀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메타와 애플 이외에도 카카오엔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엔터도 요번에 이제 넵튠이랑 컬리라는 기업과 함께 합작을 해서 메타버스를 협력하는 MOU를 좀 체결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엔터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그룹 자체에서도요. 요번에 또 이러한 기사를 냈더라고요. 제약 없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우리가 애플보다 먼저 개발을 하겠다. 네. 이런 모멘텀도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재료가 한 번에 좀 겹쳐지고 있어요. 메타, 애플, 카카오 그룹 이렇게 지금 조금 겹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동안 메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용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 언제 움직이나 목 빠지고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거의 다다랐지 않았나. 지금 다시 조금 올라갈 타이밍이 거의 근접해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를 또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합리적으로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식상해요. 식상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맨날 갔다 하면 2차 전지고 맨날 갔다 하면은 뭐 이제 방산이고 또 갔다 하면은 또 에너지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식상할 때 됐죠. 네. 그죠? 그 이제 한 번쯤 순환을 바꿔줘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왜? 얼마 전에 자율주행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묵혀뒀던 테마 섹터를 좀 보자면은
사실은 게임이랑 메타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 순환이 타이밍이 우리가 돌아올 시즌이 됐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메타랑 게임 테마가 지금 어때요? 산업이. 섹터가 어때요? 바닥이잖아요. 네. 지금 잘 잡으면은 50% 60%짜리 수익이 수두룩 빽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침의 기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선침의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세 주면은 여러분들 또 손해 보고 사시는 겁니다. 왜?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메타에 물려 계신 분 계실 거고 메타에 관심이 있었는데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몰랐던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 시장에서 메타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줬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또 구경만 하실 거냐? 물려 계신 분들은 또 대응 안 되실 거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또 구경하다 놓치실 거냐? 이거예요.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또 번복하시면 안 되잖아요. 선침에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메타의 선순환 구조가 지금 다시 순환매가 다시 돌아올 시기 동안 구경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톤 매신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한번 공략을 한번 도움 드려볼게요. 네. 네, 일단은 OLED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인생이 타이밍인 것처럼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종목인 거는 이제 웬만한 주린이 분들도 판단할 줄 아세요. 그러나 정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는 저희가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오늘 시크릿 종목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OLED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따라갈 만한 후발주들이 있는지 좀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많죠. 네. OLED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네. 단순히 OLED 관련주만 공략을 할 거냐? OLED이면서 이 그 메타버스에 필요한 영상 기기와 관련주가 엮여져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거냐 이거예요. 네. VR도 있고 XR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OLED 관련주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OLED에 대한 이슈는 단 하나도 없어요. 네. OLED는 메타랑 엮여 있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OLED면서 메타랑 엮여져 있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VR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붙어요. 존재 조건이.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후발주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종목이 움직여줬죠. 자, 그런데 오늘 움직여준 종목들은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진짜 제대로 갈 대장주, 제대로 갈 종목은 따로 있거든요. 그 종목은 제가 노란통 메시지 들어오시면은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언제 갈지는 저도 솔직히 몰라요. 그거는 제가 솔직히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제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갑니다. 네, 그게 팩트예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솔직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타이밍은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만 안내해 드릴 건데요. OLED와 5G 오늘 테마 이슈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로드맵 노란톡을 통해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럼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들 보내드리면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벌써 10시 30분입니다, 여러분. 문 닫기까지 한 20분 남았고요. 아직까지 무료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토피아 네 글자만 검색하고 입장하시거나 여기 QR코드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들이대시고 주소,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단돈 10원도 들지 않고요. 비번도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5G입니다. 방송에서 꽤나 오래전부터 언급해 주셨었고 또 관련 종목들이 크게 또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리는 이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카카오가 이제 정보기술기업의 이제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이온 5G 사업의 진출을 밝혔습니다. 또 이제 삼성, SDS 등 뭐 다른 대기업들도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어서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온 5G는 국내 특화망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까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통신사 3사에서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이 통신업체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라인을 뭐 기존에는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온 5G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이제 특정 주파수에서 이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기업과 관공서 등등 뭐 많은 곳에서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와 삼성 그리고 뭐 다른 대기업들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관련 테마에 우리 순환을 잘 봐야 됩니다. 뭐 수주에 따라서 뭐 장비, 통신 설비 관련주들 뭐 이런 식으로 테마의 흐름을 잘 보셔야 하고요. 선발대가 움직이면 무조건 후발대는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부가 중동의 5G 분야의 이제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고요. 네. 자, 이 산업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네옴시티와도 좀 관련이 돼 있고요. 또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통신은 사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정부에서 5G 수출을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이제 크게 주목을 받았고요. 또 5G 사업 자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슈가 따라올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자, 또 이 산업이 또 5G 섹터에만 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산업혁명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뭐 로봇 산업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영상 콘텐츠, 또 의료 교육 뭐 등등등 많은 곳에서 이게 필수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또 공공과 민간이 민간에게 필수로 이제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이 같은 소식에 5G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동반됐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 5G 테마주에 좀 관심을 잘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5G 안에서 좀 집중할 만한 종목이라든지 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만한 후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특징주 다보링크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군과 기업 모두에게 제품과 그리고 제품에 대한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장비의 수명도 길고 장비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주요사들을 고객으로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공급 장비인 또 유무선 와이파이 기계 같은 경우에 국내 지금 3대 통신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기업은 매출 자체가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LG U+와 219억 규모의 이제 대규모 계약을 이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와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 핵심 인프라가 사실 5G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와이파이가 이게 공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그리고 이 산업 역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접근하셔도 굉장히 좋은 전망이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이제 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또 2%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래성장성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신고가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내려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상승 시에 동반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 또 반대로 이제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게 뭐냐? 매집은 했는데 아직 물량이 시장에 다 풀리지 않았다. 그럼 이거 언제 파냐? 우리는 이제 시세를 보고 팔게 되겠죠. 자, 매집 이후에 이건 상승 구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올 거니까 오늘 또 윗골이 달린 캔들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늘 주가를 올리는 척하면서 개인들 물량을 좀 많이 뺏어갔고요. 또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기업 정확한 기법을 통해서 공략하실 분들은 오늘 이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G 관련해서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다보링크인데 오늘만 해도 7% 올랐다고 하네요.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중장기 전략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종목이 있습니다만 또 뒤에서도 쫓아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점 매수할 만한 후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 말씀드린 종목보다 오늘 사실 이제 후발주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기업은 지금 통신 장비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미국 그리고 일본 현지 법인까지 총 3개의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국내와 글로벌 통신사들이 5G 투자 확대로 이제 통신 중계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따라서 수혜를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돈을 잘 버는 그런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은 5G 그리고 또 뭐 네옴시티 같은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 기업은 거기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이제 관련 테마들이 움직일 때 과거에 이제 대장주로도 좀 움직인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 기업은 세계 최고의 중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선끼리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중계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멘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KT와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기술력이 사실 바탕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KT와 96억 원 규모의 이제 광중계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래처가 있다라는 거고 또 뭐 삼성 같은 대기업과 또 뭐 중소기업에 중계기를 꾸준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삼성에서 이제 삼성이 미국에서 5G 장비 1조 원대 이제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이 같이 동반이 됐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초의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수주에 필수 기술력을 가진 또 이 기업이 기대감에 또 크게 부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후발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후발주 일봉 차트 보시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좀 몇 가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 이후에 여기 보시면 하락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또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의 이제 전환을 확실하게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매번 이슈 때마다 사실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되고 또 거래량 동반되면 슈팅을 보여주는 그런 끼를 가진 그런 종목이고요. 다시 이제 이슈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거래량이 유입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 이후에 또 빠져나간 물량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매집이 잘 되어 있고 또 근처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여지고요. 또 곧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은 그런 자리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도 같이 공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익 많이 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OLED와 5G 관련해서 테마 이슈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오를 만한 후발주들의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한 종목씩 픽을 해주셨습니다. 좀 자세하게 종목명과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을 통해서만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다만 50분까지만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는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정말 알짜배기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섹터들 교육 자료를 포함해서 오늘의 종목이 궁금하다. 주토피아 그냥 4글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1000분이 넘어갔습니다. 1028분 정도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 방으로 입장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 복잡하다 하신다면 QR코드 기본 카메라 키시고 들이대시고 주소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의 준비되어 있는 시크릿 종목 공개할게요.
네, 주토피아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정보를 드리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한 10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시크릿 종목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자, 주토피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종목명 방송 끝난 후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이밍 그리고 주린이 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검색하는 방법이나 문자 보내는 것이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그냥 웬만하면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여기 QR코드 들이대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보지만 마시고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크릿 종목 많은 분들이 노란톡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세요 외치고 계시는데 제2의 1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자, 80% 넘어가는 수익률을 무려 한 달 만에, 단 한 달 만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생방송을 진행할 때만 해도 도화 엔지니어링이 단 하루 만에 8%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1승이 또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82%. 자, 이렇게 적으면 20%, 크면 82%, 한 종목당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크릿 종목 기대하시면서 50분까지 무료 입장 가능할 때 빠르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수 기회인 또 시크릿 종목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공략주 전문가님 힌트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초성 힌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5글자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한 글자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한 글자가 오픈돼 버리면은 무조건 알아요. 근데 초성 힌트라고 하셨는데 한 네. 글자도 안 보여주시네요. 네네 이제 다음부터 한 글자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또 그 테마를 딱 시청자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초성 하나만 있어도 다 맞추세요. 아, 대장주인가요? 그 테마의 대장주인가요? 근데 다 알아요. 대장주는 아니지만 다 알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왜 초성을 단 하나도 공개를 못 드렸는지 테마를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테마는 바로 폐배터리 테마입니다. 예, 아. 지금 폐배터리 테마고요. 그럼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 수밖에 네. 없어요. 몇 개 없어요. 폐배터리가. 예, 몇 개 없어서. 근데 굉장히 좋은 테마죠. 미래 먹거리 테마죠. 네, 아주 좋은 테마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추세를 타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공략해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료를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정부의 규제 혁신 TF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활성화가 되는 시점이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살펴보자면요. 우선은 여기 이제 좌측에 보이시죠? 요게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시장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는 0.4조 원, 대략 좀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그로부터 지금 이제 25년이 되면요. 앞으로 3년 뒤가 되면은 3조 원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고요. 30년도가 되면은 12조 원, 그리고 40년도가 되면은 87조 원 규모, 그리고 2050년이 되면 갑자기 늘어요. 600조 원 규모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폐배터리, 이 배터리의 수명 때문인데요. 네. 보통 이제 배터리의 수명을 10년을 잡는다고 합니다. 10년을 잡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가 이 시장 그 도로에 다 돌아다니게 되는 이 시점을 보통 30년에서 40년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아. 자,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러한 그 시장 규모 성장성에 따른 주가 상승률까지 같이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2050년도면은 네. 이거 너무 먼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주식은요. 2050년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주가는 항상 어떻게 반영이 된다? 선반영. 선반영이 된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청자분들은. 네. 지금 그럼 우리는 폐배터리를 2050년도까지 공략하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기대감이 동반되는 이 시점에서 기대감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재료를 좀 살펴볼게요. 전일이에요. 어제요. 어제 정부가 정부 규제 혁신 TF를 발표를 했는데 두 번째 회의를 주재하면서요.
이제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규제 개선과 지원을 통해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안에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를 핵심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최근 전기차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 역시 2027년도까지 연평균 무려 31.8%로 굉장히 급성장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 이제 내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국산 배터리 원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중국산 금속에 대한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중국산 금속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대체제가 필요하죠. 그럼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에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왜? 폐배터리 안에서 이런 금속을 발굴해낼 수 있고 발췌해서 이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관심을 굉장히 높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아주 좋아요. 근데 재료만 보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럼 모멘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바로 볼게요. 자, 어떠한 모멘텀이냐? 네. 바로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에요. 유럽에서 원자재법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원자재법에 따른 탈중국 기조의 배터리 공급만 재정비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법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는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유럽이 지금 미국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굳건한 동맹이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 인플레 감축법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물가를 잡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국 기업을 챙겨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중국을 때려보자. 이거거든요. 중국 때리기를 같이 하는 게 뭐다? 유럽이다. 유럽이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함께 기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원자재법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원자재법 안에도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중국 때리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기업은 그러한 공급망의 재정비로 인한 수혜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멘텀입니다. 폐배터리 사업 이외에도 이 종목은요.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주력 사업이 있어요. 어떤 주력 사업일까요? 바로 카메라 모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 IoT 서비스에 굉장히 특별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사업 분야죠. 그러니까 재료의 다양성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멘텀입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법규를 재정비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법규를 재정비를 하게 되면은 폐배터리 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폐배터리까지 이런 모멘텀이 좀 올라오게 된다면은 네. 이 종목은 모멘텀 수혜를 바로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거죠. 굉장히 좀 여러모로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친절한 방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 공개가 되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많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초성은 비공개로 가면서 이제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이 3분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노란통만 입장하시면 이 종목 가져가시면서 전략들,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전문가님의 경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입증되지 않은 방송 보지 마시고요. 정말 입증되어 있는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면서 1승과 같은 제2의 1승과 같은 종목 한번 수익률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고요. 비밀 채팅방 아닙니다. 검색창에 주토피아 검색하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색하거나 문자 보내시는 것보다는 그냥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를 QR코드에 들이대세요. 그럼 주소가 뜨거든요.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폐배터리 관련 종목 모멘텀도 너무 좋고요. 재무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주셨는데 차트 분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52주 일봉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는 여러분 1년 차트입니다. 1년치 차트를 쭉 펼쳐보니까 이 종목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횡보도 보여줬고 횡보 와중에 또 6월에 급락장세에서 버티지 못하고 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급락장세에서 빠졌던 주가를 천천히 올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요번 달에 원상 복구를 시켰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상 복구를 시켜놓고 나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아쉽냐? 원상 복구를 시켰더니 다시 조정이 들어왔어요. 왜? 요 근래 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시장 지수에 따라서 빠지는 그런 종목인데 문제는 뭐냐?
요번에 회복을 화끈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은 화끈하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에 지금 이 며칠 전에 나왔던 거래량을 보세요. 거의 8월 말일 날 거래량이 이제 동반됐는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굉장합니다. 거래량이 아주 많이 나왔고요. 지금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1년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집이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조금 돌파를 해주면서 지지력 테스트, 그러니까 돌파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 돌파력 테스트가 완벽하게 잘 된다고 한다면은 7,500원 이상까지는 쭉 날아가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종목입니다. 지금이 타점이에요. 오늘 종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일이 매수 기회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내일 매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 내일 함께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웃고 싶으신 분들이요. 남은 시간 동안 여기 QR코드 폰 카메라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